자, 오늘은 이제 객체 지향 개념에 대한 건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그 사용 사례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요구 분석에 대한 걸 다 봤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에 대한 요구를 다 찾아낸 다음에는, 그거를 이제는 설계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계 단계에 우리가 주로 뭐 UML 가지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그려보는데, 그 전에 우리가 객체 지향 개념을 좀 잘 정리하고 객체 지향 시스템 안에서 뭐 어떤 이 구조가 돼 있는지 이런 걸 좀 다시 리뷰를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설계할 때 여러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객체 지향 개념을 좀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처음에 와서 대학 와서 그 수업 들을 때 절차적인 프로그램 먼저 배웠어요.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이제 배웠죠. 크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들 아마 C 프로그램을 처음에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아마 객체 지향 쪽은 자바나 아니면 C++나 C샵을 배웠을 텐데, 이 양쪽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뭐가 다르니까? 프로그램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C 그러면 어때요? 뭔가 차이를 느끼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 지금 2학년 학생들이 자료구조 배우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객체 지향으로 바꿔서 배우는데, 왜냐하면 C 자료구조 별로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객체 지향 쪽으로 우리가 자료구조도 배우는 게 나중에 더 적합할 것 같아서 지금 바꾸는데, 엄청 지금 학생들이 파라다임 전환하는데 엄청 시간이 걸리는데, 어때요? C하고 자바를 쓸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뭐 적은 차이라도 여러분들 느낀 걸 한번 얘기해봐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객체 지향이 왜 편하죠? C랑 자바랑 비교하면 C 같은 경우는 출력 그때도 출력 포맷, 포맷이라는 건 다 정해져 있는데, 객체 지향 자바 같은 경우는 그런 포맷을 지정하지 않는. 그렇죠. 입출력이 쉽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차이 뭐가 있을까요? C의 프로그램은 대개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C 프로그램 짠다 그러면 처음에 뭐 해야 돼? 응? 헤더 파일에 자료를 잘 정의해 놓고, 그 다음에 메인 프로그램 짜고, 메인 프로그램에서 함수 부를 거 선언하고, 그죠? 함수 부를 거 다 하고, 또 혹시 프로그램이 길어지면 그 함수에서 또 다른 함수 쓴다 그러면 그 함수를 계속 정해서 계속 붙이면은 프로그램 되죠. 그죠? 그리고 C에서 또 되게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 함수가 몇백 개 되면 그걸 어떻게 관리해요, 되게 여러분들? 그런 적 있어요? 대규모 C 프로그램 짠 적 있어요? 어떻게 관리해요? 파일로 나눠서 하는데 그 파일에 어떤 함수를 어떻게 넣겠냐 이거지. 그리고 함수 이름도 잘 붙여야 돼. 함수 이름은 아무렇게나 붙이면 이게 어떤 파일에 있는 건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듈화 할 때 C 프로그램은 엄청 힘들고, 제일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데이터하고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 부분이 함수에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같이 여러 명이 C 프로그램 짠다. 엄청 힘들어집니다. 왜? 다른 사람이 쓰는 함수가 내 함수 프로그램 하는데 엄청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자바는 어때요? 데이터하고 함수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고 클래스 안에 모여있죠. 그죠? 그러니까 훨씬 어때요? 그런 생각 안 들어? C++나 뭐 자바는 프로그램이 되게 컴팩트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들어야 돼. 이제
차이를 굉장히 큰 프로그램을 짜면 여기 지금 내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절차적인 거는 여기 지금 데이터하고 여기 함수가 이 데이터를 함수들이 이렇게 막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데이터하고 이 함수가 모여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뭐 어떤 레코드를 읽고 쓰고 편집하고 있는 게 하나 모여있고 그 다음에 스크린에 프린트하고 인풋하고 하는 게 하나에 모여있고 그러니까 요거 하나 자체가 클래스로 움직이니까 굉장히 프로그램이 딱딱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되게 모듈화 되어 있다 그러는데 우리 뒤에 이제 그 설계 이론을 배울 때 모듈화 개념이 어떤 건지 알 텐데 이거는 굉장히 장황하게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데이터에 대한 예외 처리가 엄청 많아져가지고 if then else 스위치 문장이 엄청 많아지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거죠.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개념들입니다. 클래스라는 건 뭐죠? 다 아는 거니까 빨리빨리 그 개념 정리하고 지나가요. 클래스라는 건 뭡니까? 응? 내가 소프트웨어 공학 이거 할 때 혹시 선수가 막 객체 지향 안 듣고 온 학생들은 내가 와서 이제 뭐 사인해 달라고 그럴 때 클래스가 뭐니 물어보면 객체 지향 프로그램 했다는데 클래스 선뜻 대답 못 하더라고. 클래스가 뭐야? 응? 클래스가 뭡니까? 그럼 구조체가 뭡니까? 여러 가지 자료. 그렇죠. 자료를 모아놓은 거죠. 그죠? 스트럭처는. 여러 가지 타입의 자료를. 그럼 클래스는 뭔가요? 스트럭처하고 다른 점은 뭔가요? 메소드. 그렇죠. 메소드 들어있는데 그 메소드가 아무 메소드나 들어오면 안 되죠. 그 클래스 안에 데이터를 잘 조작하는 놈들만 모아놓은 거죠.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스튜던트에 대한 클래스 정한다. 그러면 스튜던트 뭐 아이디, 이름, 주소 뭐 쫙 모아놓는데 그 안에 메소드는 그 학생하고 관련된 뭐 정보를 뭐 입력받는 거, 뭐 화면에 출력하는 거, 혹시 주소가 바뀌면 주소 바꾸는 거, 뭐 이런 것들 모아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객체에 대한 어떤 템플릿이다. 그리고 이 객체는 우리가 스트럭처로 얘기하면 구조체는 타입이고 그 구조체 변수를 하나 잡으면 실제 들어갈 수 있는 방이 하나 잡히는 건데 그게 바로 객체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객체는 실제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메소드들이 이 객체에 적용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각 객체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각 객체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고 그 값들이라는 게 이제 어떤 객체의 어떤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인데 뒤에 가서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메소드와 변수의 관계는 객체 안에 관련된 메소드들이 그 객체 안에 있는 변수 값을 이용해서 뭔가 일을 하게 되죠. 그냥.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으로 그렸는데 어떤 클래스 안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도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함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는 이게 하나의 클래스예요. 이게 하나의 클래스고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객체, 뭐 체킹 어카운트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세이빙 어카운트도 있을 수 있고 뭐죠? 펀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객체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클래스. 우리 자바 프로그램에서 클래스 정의할 때 클래스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와 관련된 함수들이 쫙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 데이터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자바 프로그램에서 이 public, private 뭐 이런 건 뭔가요? 응? 권한이죠. 그죠? 저 메소드와 저 데이터를 이 클래스 밖에서 쓸 수 있게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 클래스를 작성하는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 클래스를 나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사람도 저 클래스를 이용하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직접 고치게 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함수를 쓸 수 있게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요게 우리가 설계에 이용할 클래스의 그림입니다. 심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아직 코딩을 안 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정해서 박스에 이름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데이터고, 여기는 함수예요. 우리 코딩할 때 되게 함수를 먼저 쓰나요? 여기 데이터를 먼저 쓰나요? 데이터를 먼저 써요? 왜 데이터를 먼저 써요? 이 순서는 관계없어요. 그냥 여기 데이터를 막 쓰고, 여기 함수로 그 다음에 뒤에 써도 되는데, 왜 데이터를 먼저 써요? 이 클래스에 뭐가 더 중요해요? 이 클래스를 보는 사람은 이게 더 중요하죠. 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죠? 밖에다 주니까. 이거는 사실 이 내부에 있는 사람을 위한 거니까 대개는 이렇게 메소드를 먼저 쓰는 게 더 좋은 스타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클래스 또 설명이 나오는데, 하여튼, 사원이라고 할 때 이런 데이터들하고 오퍼레이션들, 그 다음에 타이머 같은 거는 데이터들, 오퍼레이션들, 전화번호도 데이터 오퍼레이션, 이런 게 묶여진 게 하나의 클래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디자인할 때 C에서 어떤 함수 하나를 달랑 그냥 클래스 안에 넣고 끝나는 경우는 이건 잘 된 설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클래스 안에 데이터가 없을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이 객체와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는데, 클래스는 하나의 그릇이죠, 그죠? 데이터의 타입을 선언한 그릇, 맞지? 자, 그러면 클래스와의 관계라는 걸 설명하고 끝나는데, 이거는 객체장 설계할 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클래스 찾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클래스와의 관계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객체장 프로그램에서 클래스와의 관계가 네 가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어떤 건지 잘 여러분들 이해하고 실제 어떤 설계를 할 때 이 관계를 어떤 게 연관관계고 어떤 게 상속관계고 어떤 게 전체 부분 관계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는 지금 UML에서 상속관계를 이렇게 그린다. 그 다음 사용관계 이렇게 점선으로 그린다. 연관관계 이렇게 선분으로 그린다. 여기 전체 부분을 이렇게 마름모로 그린다. 이게 간단히 나타낸 건데, 하나씩 그 의미를 설명하고, 이제 그 다이어그램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많이 흔하게 일어나는 관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관계가 연관 관계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association인데, 연관이라는 게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연관, 관련, 연관.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일이 연관이 있어. 그러면 무슨 관계야? 무슨 의미야? 얘가 하는 일이 얘가 하는 일을 봐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럼 클래스 사이에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겠지. 지금 이 클래스 안에서 뭔가 일을 하다가 다른 클래스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메소드 날려가지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 디자인했을 때 이 클래스에서 뭔가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클래스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야 되고 이 다른 클래스가 어떤 값을 변환해서 줘야 되는데 그러면 분명히 메시지 날리잖아. 그지? 그 관계가 바로 이 연관관계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 머드와 차일드와의 관계. 이거는 분명히 연관관계로 맺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주민등록하는 시스템에서 요즘은 주민등록 등본은 왜 가족관계 증명이라는 거 있지. 그 가족관계 증명에 보면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하고
여러분도 부모님하고 어떤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잖아, 그지? 그러면 이분의 자녀가 누군지, 이 사람의 부모가 누군지를 찾아와야 되잖아. 그러려면 연관을 맺어줘야지, 그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머더라는 객체에 만약에 아이가 낳았으면 출생신고를 하면 여기 add child라는 걸 불러가지고 여기 child를 여기에 맺어줘야 되겠지. 예?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해? child는 얘가 엄마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클래스 안에 뭔가 여기 포인터로 해도 좋고, 객체 포인터로 해도 좋고, 아예 객체를 여기다 심어놔도 좋고,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지?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연관 관계라고 합니다. 예, 연관 관계는 왜 우리가 만드냐면 나중에 추적 가능성을 위해서 그래. 아까 내가 잠깐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이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찾아내려면, 어머니가 누군지 찾아내려면 분명히 이게 맺어져 있어야지. 만약 이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돼? 못 찾지, 그지? 물론 이제 여기 있는 머더를 다 뒤져보면 찾을 수 있지만, 그 주민등록 같은 거 엄청나게 이 객체가 많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의 부모가 누군다는 걸 포인트로 가지고 있든지, 뭐 객체를 가지고 있든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어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관을 맺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메인 프로그램에서 두 객체를 만들어가지고 연관을 맺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차일드 하나 만들어서 짐이라는 객체, 차일드 객체, 제니퍼라는 차일드 객체, 그래서 여기 맘이라는 객체 만들어가지고 짐이 이 맘에 아이라는 거를 지금 연관을 맺어준 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거는 반대편. 이 차일드 객체의 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데, 요거는 지금 방향성이 양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얘도 이 객체가 뭔지 알 수 있고, 얘도 이 객체가 뭔지를 알 수 있게 양쪽에 지금 레퍼런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방향이 된 겁니다. 만약에 혹시 이쪽 방향만 알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다른 쪽은 없애버리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하는데, 하여튼 연관을 맺어줄 때는 항상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서버 클래스의 표현을 바꿀 때 클라이언트 코드 변경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기 있는 요 차일드 객체를 여기서는 지금 어레이 형태로 이용하겠죠. 객체 어레이. 근데 꼭 객체 어레이를 이용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리스트를 이용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뭐 다른 타입을 이용한다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여기에 있는 이쪽은 클라이언트 코드는 변경할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메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뭐 패턴에서 잠깐 소개할 건데, 하여튼 객체 제한 프로그램이 그래서 좋다는 거고요.